안녕, 수경쌤이에요. 고전산문 세 번째 시간. 자,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렇게 5번 같이 생긴 문제를 만나면 보통 여기 뭐라고 써있게? 이 부분에 3점. 이렇게 써있죠? 얘는 그만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라는 건데, 자, 어떤 방식의 문제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경우인데,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거. 그러면 지문과 보기를 연결해서 여기서도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서도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구조화해 봤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6쪽,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56쪽을 펼치면 됩니다. 자, 이항 대립과 보기. 자, 왼쪽에 있는 걸 지문이라고 치고 윗글이라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보기라고 쳤을 때, 자, 선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글의 핵심을 그대로 선지의 주어에다가 넣어놓고 이것은 그 다음에 보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또 여기 서술어로 두고 이것이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문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맞네, 보기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맞네,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지문에서도 세모에 관한 거 하나, 네모에 관한 거 하나를 다뤘다면 보기에서도 세모는 세모이고 네모는 네모이다. 자, 이렇게 되었어. 그럼 적절한 소지는 어떻게 돼야겠어? 세모는 세모이고 네모는 네모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선지는 지금 세모는 네모이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적절한 것이 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그렇죠? 얘를 바꿔서 잘못 매칭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지는 좀 여러 개, 똑같은 비슷한 구조인데, 자, 별표를 1번이라고 하고, 네모를 2번이라고 하고, 세모를 3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를 4번이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도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고, 4번은 이렇다. 그러면 별표는 별표이다, 네모는 네모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별이는 네모이군. 그럼 얘도 1번과 2번이 잘못 매칭된 케이스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선지도 분석을 해보면 얘도 똑같아. 1, 2, 3, 4가 있고 보기에도 1, 2, 3, 4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윗글에도 보기에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거꾸로 세모가 들어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되고 보기에서도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윗글과 보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거꾸로 세모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 자, 이렇게 1, 2, 3, 4 똑같은데 네모가 아닌 것이를 주어로 선정했으면 서술은 어떻게 되겠어? 네모가 아니겠군 돼야 되는데 네모이군. 그러면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파악해 봤는데 이제 그걸 본문에 가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면은 토끼전, 별주부전에 해당합니다. 자, 호랑이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자라가, 그러면 우리는 자라가 호랑이에게 자신 용궁에서 무서운 지위의 벼슬아치 엄청 높은 별주부 날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호랑이는 야 뻥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도망치며 자라는 목숨을 살리게 되었다. 자, 아래쪽에 우리 도식화 부분에다가 이를 구조화해 보도록 하면, 자,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호랑이가 의인화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그려볼게요. 자, 호랑이가 되게 무서운 존재야. 이렇게 호랑이가 야, 널 잡아먹겠다. 이렇게 어흥 이렇게 했는데 별주부가 얘는 작으니까 작게 그려볼게요. 자, 나 무서운 놈이야. 라고 호랑이를 위협해. 그랬더니 호랑이가 도망가야겠다 하고 도망가는 내용이었죠. 별주부가 목숨을 건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장면도 여러분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해보는 거 좀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약간 여유로울 때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어. 자, 두 번째 장면. 토끼의 배에 간이 있는 걸 눈치챈 대장 범치가 토끼에게 그거, 야, 너 뱃속에 간 있지? 다 알아? 넌지 지적하자. 자, 토끼의 위기 상황이야. 자, 토끼가 왕에게, 물론 용왕에게 자라가 몸에 참 좋은데 라는 걸 강조하며 괜히 이 대화의 상황의 포커스를 자기에게서 자라로 옮기고 있다. 자, 세 번째 장면. 위기에 처한 자라가 토끼에게 야, 너 나 알지? 살려줘 하고 빌었는데 토끼는 자라에게 야, 너 나 용궁 데려갈 때 거짓말했잖아. 꺼져. 이렇게 자라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자, 1번.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격하고 논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에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잘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3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자, 그럼 현재 1번.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별주부 자신의 근본 뭐야? 야, 나 용궁에서 겁나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제를 이끌어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맞아요. 맞았어요. 자, 2번.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요. 그렇죠? 호랑이는 용궁에서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 괜찮고. 3번.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 야, 너 간 사실 있잖아. 나 다 알아. 이렇게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 안 했고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 안 했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과 보기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장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홍계월은 이후 몸이 안 좋아 어의는 황제의 임금님의 의사 진료를 받다가 자신이 여자임이 탄로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까지 사람들이 여자인지 몰랐나 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서 뭐였죠? 홍계월은 여자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네, 남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장면. 계월은 자신이 임금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는 무슨 뜻이야? 남자인 척하면서 전쟁에 참가했음을 사죄하고 벼슬에서 물러나길 원한다. 뭘 할 수 있어? 여자는 벼슬을 못하나 봐. 자, 임금은 계월을 용서하고 자, 계월은 자신의 집에서 장기와 바둑을 두며 한가하게 지낸다. 은퇴. 전쟁이 터지자 신하들은 계월을 장군으로 추천하고 왜? 홍계월만한 사람이 없었나 보지. 계월은 다시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한다. 무슨 뜻이에요? 네, 전쟁에 참가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골라보면 홍계월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 맞고 자, 고난 위기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 여기 밑줄 쳐볼게요. 여성 영웅의 형상.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 여긴 안 나왔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 아까 위에 황제가 드디어 홍계월이 여자인 걸 눈치챈 걸 말하는 건가 봐.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건 뭐겠어요? 네, 전쟁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자, 1번.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이를 불러들이세요. 하는 것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 그렇지 얘만한 사람이 없었나 봐. 짐작할 수 있군. 네, 적절한 선지였어요. 자, 2번. 홍계월의 정체가 탄로나면 나란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그렇지 은퇴했잖아. 여성의 사회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 네,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홍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얘는 지문에 있었나요? 아니요.
보기에 있었나요? 아니요. 자, 지문에도 없었고 보기에도 없어도 아까 봤던 우리 거꾸로 세모같이 난생이 처음 보는 내용이야. 그런 내용이 없었고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내용도 없었고 2차 위기의 빌미가 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래쪽에 도식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냐면 임금과 홍계월은 신하니까 아래쪽에다가 그려보고 계월은 임금한테 죄송해요. 임금님은 계월한테 괜찮아. 신하들은 계월이를 다시 재등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도식화 해보는 것들 까먹지 말고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소저. 자, 여러분 고전산문에서 소저라고 하면 아가씨예요. 진씨 아가씨. 아가씨니까 나이가 어린가 보지?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던 당대 최고의 권세가 힘센 사람 조문화는 그것을 반대하는 진공, 진공은 공은 관리라는 뜻인데 진, 소저와 진공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진소저는 어린 아가씨이고 진공 관리니까 아버지인가 보지. 성이 똑같잖아. 앙심을 품고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둔다. 누가? 조문화가? 그럼 얘 나쁜 애인가 봐. 그런데 조문화가 힘이 겁나 센가 봐. 감옥에 가뒀어. 조문화는 진공의 친척인 오낭중에게 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소저를 나의 며느리로 주지 않으면 진공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말을 진소저 집안에 전하게 한다. 그럼 얘는 협박 전달자. 그러면 조문화와 오낭중은 무슨 관계겠어? 오낭중이 조문화의 꾸봉인가 봐. 자, 진소저는 결혼하여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하겠다 하고 가족을 멀리 보낸다. 가족을 보호한 다음에 자, 조문화에게 결혼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노비의 옷을 바꿔 입고 집에서 탈출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다음에 탈출했으니까 기지 재치를 발휘해서 이 집안을 보호하고 도망치는 상황이었어. 자, 그럼 우리 도식화 한번 해보면 자, 진공이 주인공 진소저의 뭐야? 그렇지. 아버지 부녀 관계. 그 다음에 진공과 조문화는 대립관계. 자, 조문화는 진소저를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하는데 진소저는 안 좋아해. 그 집안에 시집가고 싶어 하지 않아해. 진공도 조문화를 마음에 안 들어해. 자, 그 다음에 오낭중은 이렇게 꼽은 관계, 조력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대립 관계와 조력 관계 간단하게 그려보고 자, 보기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와 이야기로 만들어진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신하가 임금님보다 힘이 세지는 거야. 자, 이렇게 임금님이 신하 눈치를 막 이렇게 살짝살짝 보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힘이 세지고 이런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아까 힘센 신하 누구였어? 조문화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 자,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 지혜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 누구겠어요? 네, 진소저. 자, 이들은 사립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럼 조력자가 있다. 자, 선지 1번 읽어볼게요. 오낭중이 가문 사이를 맺게 하는 것을 보니 사립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왜? 얘는 협박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진공이 옥에 갇히고 귀향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 그렇지, 조문화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겠군. 네, 맞았어요. 3번. 진수조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족을 다 이렇게 보호해 놓은 다음에
자기 문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간다고 볼 수 있겠어? 적극적 인물이 맞았어? 자,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잘 골라내고, 자, 인물 관계도 그려보는 거 빼먹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첫 장면. 임금이 간신대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 충렬이 나타난다. 자, 충렬은 임금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왜 죽게 했냐며 원망. 충렬은 임금님을 원망. 태자가 충렬을 설득해서 위기에서 구해내주면 은혜를 갚겠다. 충렬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그러면 누구랑 조력관계야? 그렇죠? 임금과 충렬과 태자가 조력관계. 그리고 간신배 아버지는 지금 이 장면에 없는 거지. 나라를 구해내고 돌아오면서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난다. 아버지랑 나중에 재회하나 봐요.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 자,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유심, 유충렬, 유심 누구겠어요? 네, 아버지,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어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 이 두 가지는 가족의 위기야. 간신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 이런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자, 선지 1번. 유충렬이 7살에 부모와 이별해서 고난을 겪은 것. 얘는 첫 번째 이별.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흩어짐. 우리는 첫 번째 시련에서 유심과 간신의 대립에서 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번. 황제가 왕이 역적의 말을 듣고 나쁜 신하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냈다. 유충열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두 번째 시련은 강희주니까요.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이 맞았어. 자, 유충열이 강희주 장인어른을 구하고 더불어 남쪽에 있는 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열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가족의 위기 강희주, 국가의 위기 남적 함께 해결 괜찮다. 4번 유충열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 어머니를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 해소가 국가 위기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 맞나요? 아니지. 국가 위기 해소가 가족 위기 해소로 이어지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었어. 자,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 환양 무슨 뜻이에요? 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온다. 여러분도 성공해서 꼭 이수경 국어에 와서 잘난 척 좀 해주세요. 벽에 사인 좀 받고 막 이렇게 하게.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도식화해 보면 아버지 유심 있었고 유심과 누가 대립해? 간신. 그래서 유심이 유배를 가. 그래서 유충렬은 위기를 겪어 그런 유충렬을 도와주는 조력자 강희주. 근데 이 강희주가 도움을 주는데 간신과 강희주가 또 사이가 안 좋아. 여기서 임금은 간신에게 호되게 된통 당하고 있고 자, 태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임금과 유충렬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도식화해보는 거 계속 훈련합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홍길동은 자신의 억울한 발음이 왜 이러지? 홍길동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임금에게 전한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홍길동 억울한 사연 뭐죠? 네, 적서 차별제도로 인해 얘가 벼슬을 하지 못해. 임금에게 전한다. 하직을 구하며 떠나려고 하는데 임금님은 뛰어난 그의 능력, 야 내가 너 지켜봤는데 너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칭찬하며
벼슬을 내리자 자신의 이전 행적을 죄라고 칭하며 죄인이다. 갑자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떠난다. 그런데 길동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돌아온 길동에게 가족은 이 자식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고 원망. 그땐 길동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였던 율도국을 함락하고 뭐야 한길동 나쁜 놈이야? 내 스스로 왕이 된다. 자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읽어보면 서자 한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 서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 서자라는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 명분과 괴리된 행위를 해서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자, 1번.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폐쇄적이었다. 그렇지. 서자라고 안 끼워줘. 맞는 것 같아. 자, 2번. 신분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갑자기 야, 너 벼슬해라 했더니 아, 제가 죄인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제도 임금님이 권력자잖아. 권력의 타협 괜찮다. 3번 봉건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제도 야 진짜 내가 보니까 적셔차별제도 나쁜 것 같아 하고 공감하진 않았어.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건 아니고 길동이 너는 뛰어나니까 너는 벼슬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회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는 장면은 없었다. 그리고 4번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적조차별제도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맞고 길동이 율도국 침략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걸 보면 욕망의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의 괴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리고 뒤에 과제물들도 여러분 잘 풀어오도록 하고 개인 교재 다 하고 있죠? 선생님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못 만나니까 개인 교재 왠지 안 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데 자, 이번 과제물은 개인 교재까지 검사하도록 합시다. 지문, 비문학 지문 3개씩 이틀, 문학도 3지문씩 이틀 안 하시면 안 돼요. 사진 찍어서 선생님에게 전송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